네, 안녕하세요. 머니 다큐입니다. 자, 제가 오늘 첫 방송인데 NG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족하겠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만 39세 이하이신 청년분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창업을 하셨을 때 자금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한 자금은 다르겠지만 일단 청년 창업일 때 보통 나오는 금액들, 이율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 자본금을 2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2천만 원. 제조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단말기도 만들고 관제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근데 2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빌리다 보니까 희한하게 됩니다. 저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7천만 원을 처음에,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대출을 한 다음에 자본금을 8천만 원으로 법인 설립을 했어요. 법인 설립. 근데 회사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도 있지만 개발비, 금형 엄청 많아요. 7천만 원 진짜 한두 달이면 끝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유리했던 게, 저는 소매업으로 10년 동안 했던 유통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캐시카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자금을 알아보니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3억이 나왔어요. 3억이. 저는 1억 빌리러 갔는데 3억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풀렸습니다. 자금적으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제조업을 준비하시는 업체들이 기술이 있으시거나 특허가 있으시거나 그런 거 있죠.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다라고 하면 기술보증기금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기술 인력은 없었고 특허만 2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기술보증기금도 가능은 했지만 신용보증기금은 3억, 기술보증기금은 초기에 1억을 준다고 해서 저는 신용보증기금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청년사관학교는 저는 안 해봤지만 제가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 받을 때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이 상품들이 가장 잘 나오는 상품들이에요. 청년들에게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짚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이 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틈이 시간 나는 대로 K-스타트업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K-스타트업 들어가신 다음에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만으로도 사업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여기서는 그냥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엄청난 혜택들이 많습니다. 물론 본인 회사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업하는 거는 빚내는 싸움이에요. 빚을 잘 내서 회사가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융자 그런 다음에 빚을 원금분할 상환을 하기 전까지 캐시카우를 만드는 거, 그 시간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사업 아이템이 중요하겠지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장 빠르게 대출을 받고 싶으시면은 자, 위에 제목들 있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저희는 중진공이라고 부르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요. 이것도 검색해보고 신용보증기금도 검색해보고 기술보증기금 연락처를 다 알아낸 다음에 다 전화를 걸어서 상담 예약부터 잡으세요. 담당자랑 10분 이야기를 해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거기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요. 일단 상품 이름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에서는 청년 전용 창업자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청년 창업 지원자금이라고 했었는데 올해 이름이 바뀌었나 봅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예비 창업 보증, 신생기업 보증 이렇게 2가지가 있고, 청년사관학교는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대출이 아니고 그냥 주는 거라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가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1억이 한도예요. 1억 한도. 최대 1억에 최대 1억. 최대 1억. 1억을 잘 안 준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4천에서 7천. 일반 자영업자들은 4천만 원밖에 안 해주고요. 저는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7천이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7천을 받았고요. 여러분들은 꼭 1억 받기를 바라요. 신용보증기금은 1억에서 3억 정도가 나와요. 기술보증기금도 비슷할 겁니다. 저는 신용보증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신용보증기금으로만 설명을 드리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일단은 무조건 신용이에요. 가서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용도 얼마나 높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보고, 그리고 지금 국가가 좋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4차 산업, IoT, 사물인터넷, AI 이런 것들 있죠. 하여튼
그쪽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쪽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그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건 사이트 안에 들어가시면 또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대출 기간은 중진공은 6년, 신용보증기금은 5년에서 7년. 이게 그 중진공 거는 3년 동안은 이자만 내요. 그리고 3년 동안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내요. 뭐 예를 들어 저는 7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3년 동안은 뭐 11만 얼마인가?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나가요. 이게 3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나머지 3년은 거의 한 200돈 정도 나가더라고요. 큰일 났죠? 뭐 하지만 저희는 벌써 캐시카우가 그 이상은 됐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은 연단위 갱신을 해요. 연단위. 보통 5년으로 잡기 때문에 1년에 20%를 상환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제조업체들이 어떤 기술 개발에 들어가서 출시까지 보통은 빨라도 1년이고요. 한 2년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안정화 단계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담당자분에게 잘 얘기를 하면 한 뭐 5%만 갚아도 상관은 없어요. 법인 설립이 갑자기 왜 나왔죠 이게? 뭐 5%만 갚으셔도 되니까 뭐 얘기만 잘하면 돼요. 얘기만. 다 협의하기 나름이니까. 대출 받을 가능성 으로 본다면 중진공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 4천만 원만 받느냐, 뭐 7천만 원 받느냐, 1억 받느냐 싸움이지 가능성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신용 및 기술력 뭐 천차만별이에요. 솔직히 말을 좀 잘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지원하는 산업에 속한 그런 업종에 종사를 하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 업종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끼워 맞추세요. 어차피 그 상담하시는 분이 완전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만 잘하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자율은 중진공 같은 경우는 2% 고정금리예요. 이건 금리가 안 바뀝니다. 딱 2%. 근데 신용보증기금은 3에서 3.5%라고 한 것이, 신용보증기금은 말 그대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곳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떼어다 주면 우리는 그 보증서를 들고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는 거죠. 기업은행 너 몇 프로 해줄래? 국민은행 너 몇 프로 해줄래? 그래서 신용보증 이율과 보증이율과 은행이율을 더한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은행마다 다 달라요. 제가 3.15%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더 낮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죠. 지금 뭐 바이러스 때문에 시중금리도 좀 떨어졌으니까 좀 더 낮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일단 중진공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순서가 일단은 서류 심사, 처음에 가볍게 뭐 내는 심사 서류가 있어요. 근데 웬만해선 서류 심사는 다 통과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짜리 교육 하나, 한 번이 이틀짜리인가 3일짜리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교육 2일짜리 같은 거를 2번 받으셔야 돼요. 이 2번을 이수하셔야만 PPT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요거를 통과하셔야 돈이 나와요. 이 PPT 발표 같은 경우는 뭐 회계 전문가, 뭐 마케팅 전문가, 뭐 기술 전문가 이렇게 뭐 이런 앞에 8분의 전문가들을 두고 딱 5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5분. 그래서 뭐 사업 계획서를 잘 쓰셔야겠죠. 말씀도 잘 하셔야 되고 5분이 끝나면 바로 마이크가 꺼져요. 그래서 5분 안에 딱 시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시간 안에 나를 어필하고 5분 발표 후에 전문가들이 질문하는 것들 대답 잘 하고, 너무 사업 계획서를 쓰시다 보면 허황된 얘기를 많이 쓰시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뻥튀기는 좋지만 너무 과하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다 사업해보신 분들이라서 너무 심하게 부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평균 처음 서류 심사 끝나고 나서 돈이 나올 때까지 한 50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거는 밀려있는 업무량,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바빠요. 지금 중진공이든 뭐 신용보증기금이든 다 바쁠 거야. 그 상담 예약도 어렵고요. 그 2020년도 지금 3월달은 아예 상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서류 심사 끝나고 나서 돈 나올 때까지 한 50일 정도 걸리고요.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빠르면 30일 만에도 끝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좀 빨리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해달라고 하니까 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30일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요 신용보증기금은. 그리고 업력이 되게 중요한데 예비 창업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업 개시하고 3년이 넘은 기업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청년 창업 지원 자금인 거죠. 신용보증기금은 7년 미만. 이거 중요해요. 저는 지금 청년 창업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7년 이상만 되는 상품도 따로 있고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거 중복 안 돼요. 중복.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금 3억을 융자를 했잖아요. 기술보증기금에서 시설자금을 뭐 10억을 빌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 다 상환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중복 안 돼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사관학교.
야, 이거는 꿈의 사관학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꿈의 사관학교. 왜냐면 1억을 그냥 주는 거예요. 1억을. 요거 K-스타트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K-스타트업 사이트에 공지사항 올라오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얘들은 그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다 이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돈을 쓸 때마다 다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고, 보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신청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1년 동안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근데 뭐 사업하느라 바쁘시면 시간 조율도 어느 정도 해주고요. 대신 뭐 경영 성과만 좋으면 다 잘해줘요. 처음 스타트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중진군 청년 전용 창업 자금보다 청년사관학교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뭐 시간적인 구애는 조금 받으시겠지만 1억을 대출이 아니고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알아보시고요. 연초에만 가능합니다. 연초에만 딱 한 번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1년 동안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한 번 받고 그냥 주는 거. 뭐 상환 방식 필요 없죠. 상환 안 하니까. 뭐 가능성이, 근데 저는 떨어졌거든요. 서류를 업로드를 잘못해서 근데 이거는 업로드를 제가 실수해가지고, 저희는 가산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서류만 정상적으로 업로드를 했다고 하면 100% 당첨되는 상황이었는데 떨어졌어요. 평균 30%에서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이자율도 뭐 필요 없는 거고, 이거는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업력은 예비 창업자나 사업 개시 3년 미만. 제가 2018년도 2월 1일 법인 설립을 했어요. 근데 지금 2020년도죠. 뭐 3월 19일인데 저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청년 사관학교는. 그래서 원래 제 돈이 아닌데 저는 1억이 날린 것 같은 기분으로 지금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자금을 융자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상품 말고도 굉장히 많은 대출 상품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뭐 틈틈이 뭐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것들 보고 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안 됐다. 근데 돈은 좀 급하게 필요하다. 그랬을 때 추천드리는 곳이 신용보증재단. 요게 신용보증기금 아래 부서예요. 얘가 좀 상위 부서, 얘가 좀 하위 부서. 아까 제가 신용보증기금은 아까 뭐 1억에서 뭐 3억 막 얘기했죠. 근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신생법인들 한 2천 정도 받으시면 딱 적당해요. 근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3천까지는 또 가볍게 해줘요. 지금 2020년도 3월 기준으로 금리가 1.51%.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싼 거예요. 굉장히 싼 거예요, 이거는. 진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신용보증재단을 먼저 가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업력이 좀 있어서, 저는 개인사업자가 10년이 됐어요. 10년. 그동안 뭐 연체도 없었고 뭐 대출 이자를 갚을 때도 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5천까지는 나왔어요. 그 말은 즉슨 신용보증재단은 뭐 대단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뭐 저같이 일반 자영업자 분이면 5천이 맥스예요. 5천이 맥스. 근데 시작하는 단계라면 2천에서 3천 정도. 3천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2천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온 자금이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신제품을 개발까지 다 끝내서 지금 출시까지 다 한 상태였는데요. 사업을 하실 때 처음에 자금 계획을 세우잖아요. 자금 계획을. 근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3억을 예상했어요. 3억을. 근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한 4억 5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품을 제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이제 뭐 OEM 방식이긴 한데, 뭐 관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이게 다 개발을 해야 돼서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힘든 게 뭐 일이 진행이 더딘 것도 힘들지만 통장 잔고가 떨어지면서 인건비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최대한 자금 계획 잘 세우시고, 대출 받으셨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빨리 소진하지 마시고 최대한 천천히, 뭐 계약금, 뭐 중도금, 잔금 치를 때도 계약금 최대한 적게 주고 시작하는 걸로 계약을 하셔야지, 계약금이 선투입이 많이 돼버리면 추후에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들 계획 잘 잡으셔서 여러분들도 뭐 생각하셨던 사업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첫 영상이라서 굉장히 지금 좀 서툴고 좀 어색해요. 근데 NG를 지금 제가 거의 한 100번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쭉 진행을 할 테니, 저는 좋은 정보 어그로 끌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고 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